네, 지금부터 통일기문 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통번역이 무엇인지, 통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3차 시에서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지역사회와 사법통역, 그리고 의료통역, 그리고 실제 한국의 의료통역은 또 어떤 지금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법통역의 특징, 의료통역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통역이 무엇인지에서도 중요하지만요. 앞으로 또 지역사회 통역의 어떤 현장에서 섰을 때 조금 내가 통역의 차이를 구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략이나 통역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사회와 사법통역, 사법통역의 개념. 자, 사법통역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우리 사회에 점점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통역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재판을 받아야 될 일도 많고요. 사실 재판을 해서 뭐 월급을 받아야 되고, 또 밀린 어떤 노동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는 와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재판의 과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재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 1세대 국가들에서 이런 사법통역 또는 법정통역 이런 용어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법통역하고 이제 형사통역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뭔가 이렇게 피의자로서 활동하는 것과 법정에서 또 이렇게 그 피의자를 위해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것의 개념이 좀 달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요. 우리가 좀 거의 같은 개념으로 큰 범주에서는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법통역이라고 하면 출입국과 관련된 인터뷰를 포함해서 수사에서부터 소송까지 전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통역을 사법통역이라고 하고요. 범주를 좀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정통역, 변호사와 검사와 피의자라는 어떤 삼각관계 안에서 자신의 어떤 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걸고 소통하는 것을 법정통역이라고 하고요.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통역으로 좀 더 축소된 개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법통역에 대한 우리가 범주를 나눈다라고 하면 사법통역을 좀 더 큰 범주에서 이야기하고 그 안에 법정통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통역은 수사통역과 법정통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수사통역과 법정통역 이것이 플러스돼서 사법통역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아예 하고 있습니다. 사법통역은요, 수사통역과 법정통역을 겸하는 통역사를 사법통역사라고 해서 전문 분야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처음에는 일상생활의 어떤 대화 통역을 많이 하게 되지만 나중에 점점 전문 통역사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면 자기의 전문 분야, 자기의 어떤 전문 통역 분야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법정과 사법 또는 수사와 관련된 이런 사법 통역을 자기 분야로 갖는 통역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통역에서요. 통역의 방식, 사법통역을 하는데 사법통역의 방식에도 두 가지가 방식이 있어요. 물론 꼭 사법통역에서 두 가지 방식이 아니고 통역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동시통역은요, 증인이 말하는 동안에 동시에 통역을 해주는, 법정 안에 사람들에게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통역사가 증인의 발화를 멈추게 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적기 때문에 증인의 말투나 태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번역해주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기응변식의 통역이나 이런 번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동시통역이 사법통역 안에서, 법정통역 안에서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또는 현장감 있는 그런 통역으로 사용되기에는 참 좋은 면이 있지만 피의자의 증인 또는 피의자의 어떤 그 상황을 정확하게 대변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많이들 선택하는 게 순차 통역이 되겠습니다. 동시 통역보다는 좀 더 정확성이 높고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불분명한 내용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통역사가 다시 물어보고 통역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통역 같은 경우는 수사와 법정으로 나눠지고요. 법정 통역은 통번역은 법정 통역과 법률 번역, 이렇게 수사 통번역은 수사 통역과 수사 번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역의 영역에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번역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보면서 보시면 지역사회 사법 통역 번역의 어떤 전체적인 범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법 통역의 통역 방식 중에 세 번째 건데요. 하나는 앞에서 뭐였죠? 그렇죠. 동시 통역이었죠. 두 번째가 순차 통역이었죠. 세 번째는 문장 구역이에요. 문장 구역은 뭐냐? 말 그대로 글씨로 써가지고 와서 그걸 보면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자, 눈으로 텍스트를 읽으면서 통역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 텍스트는 A 언어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A 언어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모든 듣는 사람은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은 B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죠. 여기 안에는 태국어로 되어 있어요. 자, 태국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B 언어, 한국어를 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바로 번역하는, 통역을 해주는, 이것을 문장 구역이라고 해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치를 한다는 거죠. 문장을 말로써 바꾼다 그래서 문장 구역이라고 합니다. 사용되는 상황은요, 외국인 증인,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해서 이미 조사한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를 제대로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할 때 그것을 그대로 번역을 통해서 이 조서 내용과 신문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외국어 문서의 내용을 한국어로 전달할 때 구어의 특성상 번역보다는 좀 정확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의 문서를 다른 언어로 확인하고자 하는 범주에서는 문장 구역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다음은 전사통역입니다. 전사통역은요, 말 그대로 디스크립션이죠. 받아 적는 거예요. 자, 외국어로 구술로 된 것을, 말로 하는 것을 다른 언어로 A 언어로 말이 되는 것을 어떻게 돼? B 언어로 적는 거예요. 그것을 전사통역이랍니다. 녹취 자료를 수사용이나 재판 증거용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법원이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해서 쓰는 거.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이제 다 받아 적는 거죠. 증거 관련 전사 번역은 소리나는 모든 부분을 다 전사하고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므로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음성 자료의 기침이라든지 그 사람이 망설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사 번역은 말 그대로 효과음까지 번역한다. 그래서 전사 번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소리를 문자로 바꾸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머뭇거림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 사람의 속삭임이라든지 망설임 모든 것을 다 글로써 표현해야 돼요.